자,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백현동 특혜 의혹,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백현동 특혜 의혹은 이른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그런데 이 백현동 의혹에 예를 들면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제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살펴볼 텐데요. 자, 지난해 2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듣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남시장 선거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이게 자연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의원님, 일단 제가 팩트 확인을 질문을 하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거 다 확인한 겁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 50m 이 옹벽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산림청장이 자기 이런 거 처음 본다고 하거든요. 이게 공정하고 정상적인 행정이고 본인이 경제 행정의 달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관련 규정에 따라서 다 처리된 것이고, 이게 무슨 불법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 난 게 없지 않습니까? 성남시의 공공기관 이전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려했고, 나중에는 성남시의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자, 백현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바짝 붙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준비된 뉴스는 네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해 주시는 식구들입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김연아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이렇게 네 분이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백현동 의혹 간략하게 저희가 정리해 드리자면, 이 의혹의 핵심 개요는 이런 겁니다. 맨 좌측부터 한번 봐주시죠. 사업자, 민간 사업자 정 씨가 2014년에 로비스트 김인섭 씨를 영입을 합니다. 영입. 이 김인섭 씨는 200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선거 때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김인섭이라는 분이 어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것이고요. 저 밑에 A 씨는 맨 좌측에 있는 민간 사업자 정 씨한테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소개시켜준 사람입니다. 정 대표에게 김인섭을 소개해준 사람이 A 씨. 그래서 이 김인섭이라는 분은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그리고 그 밑에 측근인 정진상 실장한테 김인섭 씨가 인허가 청탁을 하고, 저 밑에 A 씨는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한테 인허가 청탁을 했다. 그래서 백현동의 부지가 4단계가 상향이 되고 특혜를 입었다, 뭐 이런 겁니다. 큰 개요는 이러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김인섭 A 씨는 저 민간 사업자 정 씨로부터 70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중에 뭐 35억 원을 실제로 받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혁 의원님, 어제 저 김인섭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검찰 수사가 점차 윗선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김인섭 씨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자연 녹지였던 지역이 4단계나 상향에 대해서 준주거지가 됐고, 그리고 그 아파트 지금 보시는 국민들은 다 알지만 저 50m 옹벽 아파트는 그야말로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는 그런 아파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금 대표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다 처리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대한민국 법은 저런 기네스북에 올라갈 아파트를 짓도록 그렇게 허용할 만큼 허술합니까? 상식적으로 잘 얘기가 되지 않고요. 예. 대장동 비리는 당군 이래 최대 환수 사업이었고, 백현동 아파트는 법대로 다 한 것이고, 쌍방울은 경기도는 알지 못하고 그냥 쌍방울이 알아서 대북 사업한 것이고, 예. 그다음에 왜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사들이 전부 다 쌍방울에 그 여러 사람들이 거기 자문으로 가 있거나 뭐 사회 이사로 가 있느냐,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고,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저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35억이라는 거액이 건네졌고 저런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아파트가 지어졌고 거기다 임대를 100% 하려고 했다가 그걸 10%로 줄여서 간 것들 예. 이런 것들은 그 위에 배경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고 정진상 씨가 왜 100통화 이상이나 저 김인섭 씨와 전화를 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되는데요. 결국은 김인섭 씨 위에 정진상이나 이재명 전 대표가 있지 않으면 저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김인섭이라는 이 전 대표가 민간 사업자 정 씨가 김인섭 씨를 영입을 하죠. 김인섭 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선거에 출마했을 때 모였다 선대 본부장이었다. 근데 저 김인섭 씨가 지역에서는요, 뭐 이른바 허가방, 허가를 뭐 잘 어떻게 이렇게 뭐 내준 모양이죠. 그래서 허가방. 그래서 지금 백현동 로비스트다, 뭐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결국 검찰 수사는 당시 성남시의 정책 비서관이었던 정진상, 또 그 위에 이재명 성남시장을 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김연아 의원님. 네. 그렇다면 이재명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백현동 건으로는 아직 소환 통보나 이런 걸 받은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조만간 검찰이 백현동 건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을 통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과 관련돼서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죠. 공직선거법상에서 이제 허위사실 유포, 그러니까 즉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자기에게 협박했다라고 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자체도 지금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김인섭 씨를 시작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 백현동의 특혜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 의사 결정권자라고 하는 혐의도 곧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정말 이상한 게 식품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중에 공공기관이 자연녹지 지역에서 있었는데 이것이 자그마치 4단계의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허. 처음에 국토부가 예. 이 부지가 하도 안 팔리니까 부지를 팔리기 위해서 용도를 바꾸라고 권유를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뭘로 바꾸느냐라는 것은 전적으로 성남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달려 있고 성남시장의 결정인데요. 예. 처음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같이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용도 변경을 허용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김인섭 씨가 들어가고 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쓱 빠집니다. 도시개발공사가 빠지다 보니까 1230가구의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던 것 중에서 123가구만 임대주택을 짓는, 즉 100%에서 10%만 임대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양 아파트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쳤다면 네네. 아까 김종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옹벽 아파트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도 모르는 채 도시계획위원들과 성남시청 공무원들의 작당만으로 이렇게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 정말 말이 안 되고요. 저는 반드시 이재명 시장의 최종 사업 승인권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조사와 또 혐의를 찾는 일 수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물론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드러난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단계고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테니까 그 향후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복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백현동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제자리 걸음에서 의혹 제기가 되고 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인섭 씨는 2006년도 시장 선거, 이재명 시장은 2010년도에 당선이 됐고 예. 2006년도는 낙선할 때예요. 성남시장 안 됐죠. 그 이후로 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과는 사이가 멀어졌다라고 예. 하는 게 김인섭 씨의 주장이고 그리고 이 사업이 한창 진행될 때는 본인은 감옥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른다. 로비할 수도 없었다라는 게 주장이에요. 이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로비가 있었다라고 하면 50억 클럽처럼 아하. 조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성남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책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듯이 몰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용도 4단계
올라가서 이익을 누가 봤냐면요. 기재부가 본 거예요. 기재부가 그 돈이 봤다? 네. 4단계가 올라간 만큼의 그 토지주가 기재부예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도록 가능한 것이고 4단계가 올라가서 아파트 업자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부분이 팩트입니다. 성남시 땅이 아니었어요. 아니요, 팩트가 아닙니다. 땅이 먼저 팔고 MOU 체결이 되고 난 이후에 용도 변경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땅값에 대한 이익은 100% 민간업자가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그 MOU가 공식력이 있는 성남시가 MOU를 맺었고 이것이 이 개발 사업자가 땅을 샀는데 개발 사업자가 사업이 성공 가능하게끔 용도 변경을 해줘야지 자연 녹지에 공공기관은 들어갈 수 있으나 그 밖에는 그렇다면 토지 용적률의 가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뭐 전문가시니까 잘 토지 가격에 알 수 있지 그것을 않습니까? 반영해서 팔았어야 되는데 이것은 토지 가격을 책정하고 나서 나중에 용도 변경을 해줬으니까 추가적으로 막대한 개발 이익이 생긴 거죠. 자,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사실 이 의혹과 관련돼서 지금도 그때도 우리 패널 분들이셨던 것 같은데 열띤 토론을 펼쳐주셨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들 보는 시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팩트는 둘, 셋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검찰 수사, 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테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